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오늘은 연금 개혁 때 기초연금 관련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 이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월 14일부터 2주간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을 묻는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1만 명 기초조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이미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24년 5월 29일까지인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완수를 목표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공론화위는 2차례에 걸쳐 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연금개혁과 관련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을 대표하는 비전문가 50명을 구성해 연금개혁 전반을 검토 후 설문지를 만듭니다.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게 됩니다. 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오는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열어 동일한 의제를 논의합니다. 다음 일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인구 비례에 맞춰 500명을 선정합니다. 이들은 단체 학습을 거친 후 다시 설문에 응답합니다. 공론화위는 2차례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4월 10일 총선 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며 연금개혁이 마무리됩니다. 공론화위에서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즉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다루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등 구조 개혁도 공론화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중 기초연금 개혁이 특히 주목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시기 및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년 11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이 봐야 한다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됐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준다는 핵심 내용은 출범 때부터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은 2014년 20만 원에서 올해 33만 4,810원으로 늘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10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 완화에는 도움이 됐지만 65세가 되어 새롭게 노인이 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자도 많아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소득 인정액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014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부동산과 금융자산, 국민연금 소득 등으로 산출한 선정 기준액이 87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13만 원으로 10년 만에 144.8% 늘었습니다. 올해는 부부 기준 금융자산이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마포의 대장 아파트인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34평형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소득 인정액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고급 자동차 중 배기량 기준도 폐지돼 3천 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기초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매년 오릅니다. 2014년에는 435만 3천 명이 총 6조 900억 원의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623만 9천 명이 총 22조 6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24년부터는 701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주는데 24조 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운용해 돌려주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세금을 걷어 마련한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이 오르면서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지난해 9월 펴낸 기초연금 제도 및 수급자 특성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년 미만 가입자들의 평균 수급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격차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이 현재와 같이 지속 상승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33%에 달했습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재정이 부담 수준을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노인 인구 70%를 유지하면 정부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기준 중위소득 일정 수준 이하 등으로 대상자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OECD도 2022년 보고서에서 지금보다 지원 대상을 선별하여 선정하는 것이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저소득 고령층에게 더 높은 기초연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예산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 기준 금액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 노인 복지 및 기본소득의 차원에서의 광의한 지원에 대한 의견이 얼마나 수렴될지가 변수입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공론화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고려하며 2차례의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번 개혁안에서 더 선별적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혜택을 축소하였을 경우 불만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기대감 및 선별 지원 과정에서의 행정상의 복잡함 등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공표된 만큼 여론조사 시 많은 어르신분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관련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